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12월 14일 새벽 4시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지수는 12월 13일 종가가 2시간 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은 엄청 났었죠. 미국 증시에서 전 세계가 거의 1등부로 대각 패턴을 상승하고, 그다음 그 여파로 어제 열린 한국 증시에서도 굉장히 짭짤한 수익을 갖고 옮겨졌습니다. 오늘은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입니다. 외신의 반응을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중 무역 합의를 갖고 서명을 했다, 이런 게 있는데, 또 일부 또 부인하는 뉴스도 있어갖고 어떤 시장에서는 좀 혼선을 짓고 미중 무역 협상을 갖고 약간 눈치 보기, 이런 장세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꺾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는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원화 가치가 폭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화 가치 상승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 같은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는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 주가가 자동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자재에서 니켈이 좀 바닥을 친 듯한 모습을 보여 여기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외신의 반응부터 봐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미끄러내졌다. 무역 협상에 대한 콘크리트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이 0.3% 오르고 S&P가 하여튼 보합 수준입니다. 다우도 0.2, 하여튼 요 정도였습니다. 어제 한국 언론에서 한번 보도한 외국인 매수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계속 한국 증시를 매도하다가 12월 12일하고 한국 시장은 12월 13일 어제하고 그저께 아주 외국인들이 폭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화 가치 급상승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걸 갖고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특이한 움직임을 보고 있는 니켈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먼저 하고 이 한국의 원화 가치에 대해서 본격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금 지나간 기사긴 한데 요게 상당히 좀 중요한 기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내년 니켈 수출 금지에 어깨는 실적 악화, 발동동, 이렇게 해서 니켈에서 인도네시아가 주요 생산국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되었을까? 요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 비중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니켈은 주로 스테인리스라든가 이쪽의 비중이 한 75%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롭게 수요가 개발되고 니켈의 수요를 급증하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는 한 4%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전기 자동차 있죠.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니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전기 자동차 시간이 매년 1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니켈 생산국은 이렇게 다양한데, 여기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니켈을 갖고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니켈 가격이 공급이 모자라니까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니켈 차트부터 먼저 봐보겠습니다. JJN 니켈 일베 레버리지 월봉 차트부터 봤습니다. 이게 보시면 15달러가 거의 70달러까지 폭등했었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을 갖고 이렇게 금지한다는 이 조치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넉 달 가까이 어마어마한 월봉이 이 정도면 주봉에서 한번 보면 굉장한 하락을 했습니다.
뭐 73달러가 57달러가 떨어졌으면 언뜻 봐도 한 30% 이상의 심한 조정을 겪었네요. 그런데 이 니켈이 심하게 이렇게 한 석 달 가까이 조정이 겪은 이 니켈이 그 아까 신문 기사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또 수출 금지 조치를 갖고 또 그 취하고 있어서 이걸 계기로 또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일단 충분한 가격 조정을 좀 받은 듯하여 여기 굉장히 원자재에서는 좀 인상적입니다. 제가 등급을 계산해 보니까 1등급 대박 터트는 상승주입니다. 어제 2.32% 상승했고요. 뭐 여기 상승분은 앞에 하락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분봉에서도 그 레인보우 신호 나옵니다. 그 니켈은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론으로 들어가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갖고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가에서 한국은 이머징 마켓 국가군에 속합니다. 이머징 마켓 국가라는 것은 뭐 통상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얘기를 하는데 뭐 러시아, 브라질, 중국, 뭐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뭐 이런 그 신흥국 또는 개발도상국을 얘기합니다. 한국은 뭐 OECD 가입국이긴 하지만 주가의 측면에서는 이머징 마켓 국가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와 통화 가치는 비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한번 차트에 가서 한번 그걸 검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EDC는 이머징 마켓 3배 레버리지 주가를 얘기하고 CW는 신흥국의 통화 가치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요걸 과거 차트를 갖고 통화 가치와 이머징 마켓 국가들 간의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한국의 원화 가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회색은 CW 신흥국의 통화 가치를 나타내고 그 파란색 선은 그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를 나타냅니다. 일단 이머징 마켓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이렇게 상승할 때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도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또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도 이렇게 하락하였음을 알겠습니다. 또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도 일반적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도 이렇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다시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이렇게 상승할 때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는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또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가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또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니까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는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또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최근이죠. 이렇게 급상승하니까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화 가치와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는 정비례의 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 가치 같은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자국의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 올라가면 주가는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국 통화 가치와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뭐 한국의 원화 가치도 해당되지만 위안화, 러시아의 루블라,
헤아라가 모두 해당됩니다. 이 소위 말하면 전 세계 글로벌 자본의 50% 이상은 미국 자금입니다. 이 달러 대비 뭐 원화 또는 위안화, 뭐 루브라, 헤아라가 오르면 그 미국에 있는 자금이 이머징 마켓에 올라가면서 이머징 마켓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만약 달러 지수가 올라갔고 그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 그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 그 한차선을 입지 않기 위해서 그 미국 자본이 그 이머징 마켓에 있는 주가를 패면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순간에 한국의 원화 가치가 급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한국의 원화 가치가 급상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폭풍 매수를 할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결론 지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원화 가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미국의 한국 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한국의 원화 가치를 상승하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EX 일봉 차트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어마어마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원화 가치가 이렇게 거의 한 달 이상 이렇게 빠져갖고 한국 주가가 힘을 못 쓰다가 그저께부터 그 외국인 매수가 일어난 이 시점이 보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이때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하지만 이때는 등급이 중립이었습니다. 드디어 1등급 상승 추세로 갔습니다. 아주 폭등을 했었죠. 이렇게 되면 한국의 주가가 앞으로 계속 폭등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분봉에서도 퍼펙트 레이모션입니다. 아주 급상승을 했습니다. 한번 엔화 대비에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타이거 1번 N 선물 인버스 EX입니다. 엔화 대비 한국의 원화 가치입니다. 이것도 아주 30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고 1등급에서도 엔화 대비해서도 폭등했죠. 원화 가치가. 그래서 이 엔화 가치 대비해도 이렇게 아주 원화 가치가 급상승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업종별 ETF를 먼저 보고 미국 시장에 가서 그 한국의 그 코스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비중이 45% 되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 ETF입니다. 이게 보면 아주 폭등하고 있죠. 어제도 무려 4% 올랐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서 그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강한데 코스피에서 제일 강한 것이 이 IT 반도체 ETF는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입니다. 무려 4.10% 상승했습니다. 연일 제가 이때부터 매수 신호가 나왔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때 이후에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분봉에서도 그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1등급입니다. 타이거 200 에너지학 레버리지 30분봉 차트입니다. 뉴트럴 신호고요. 일봉에서 0.36% 올랐네요. 2등급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일봉 차트입니다. 1.83% 올랐고요. 분봉에서도 퍼펙트 레이모션입니다. 코스닥도 드디어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가서 한번 달러라든 한국의 코스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르 달러라든 한국의 코스피 지수죠. 오늘은 0.01% 하락했네요. 전일 수준이지만 어제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었죠. 분봉에서도 여전히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제 이렇게 한국의 달러에 대한 주가 지수 코르가 이렇게 폭등한 것이 한국의 원화 가치 급상승하고 관계가 있으며 향후에 원화 가치가 급상승하면 한국 주가가 계속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한번 코르를 한번 월봉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거의 우리 한국 주식 투자자들이 이 고통을 갖고 잘 상승한 건데 거의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월봉으로 보면 월 하이 캔들이 여기 나왔어요. 월 하이 캔들. 이때 월 하이 캔들 기간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었죠. 한번 여기 월 하이 캔들 기간입니다. 이렇게 폭등했었고, 뭐 이때도 엄밀히 보면 월 하이 캔들인데 이건 좀 속임수였네요. 그리고 월 하이 캔들이 나온 것이 이때, 그리고 지금입니다. 하여튼 여기 월 하이 캔들이 앞의 이 월 하이 캔들 2017년도와 같은 이런 하이 캔들의 항전이 없다면 한국 코스피가 드디어 꽃길 파동에 들어섰다. 특히 원화 가치가 급상승한 것은 한국 주가의 앞날을 갖고 밝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나라를 조금 봐보겠습니다. ASHR 중국 CSI 301배 레벨이죠. 0.11% 하락했네요. 보합 수준이지만 분봉에서 뉴트럴 신호예요. 하지만 여전히 1등급 대박 패턴을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 중국 홍콩 H주죠. 뉴트럴 신호고요. 일봉에서 0.15%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등급 대박 패턴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RUSL 러시아 3배 레버리지입니다. 오늘은 러시아가 급상승했네요. 다른 나라는 다 쉬고 있는데 2.07%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도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 러시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MEXX, 멕시코가 아주 새로운 나프타의 후속 협정이 조만간 체결될 이걸 계기로 아주 매일 연일 급등하고 있네요.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장대 양봉이 3번 정도면 그친데 이건 4번이나 나왔는데 아직도 행진이네요. 멕시코가 오늘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4.36% 상승했습니다. 1등급 대박 패턴의 상승 중입니다. LBJ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0.16% 하락했고요. 분봉에서도 퍼펙트로 내보이십니다. 하지만 1등급 대박 패턴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RJU 브라질 3배 레버리지입니다. 뉴트럴 신호고요. 일봉에서 0.89% 하락했습니다. 2등급으로 상승 추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UWT 원유 3배 레버리지입니다. 3.50% 상승했고요. 분봉에서도 퍼펙트 레인보우입니다. 원유도 1등급 상승 중입니다. UJJ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가 많이 빠졌지만 그 힘은 좀 없는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5% 빠졌나요? 어제는 한 10% 오르다가 제가 이 장기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 못해서 천연가스가 그렇게 힘은 못 쓸 확률이 있다. 아까 니켈하고는 좀 틀리다. 같이 빠졌지만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하여튼 천연가스가 큰 힘은 못 쓰고 있습니다. 3등급 중립입니다. 2019년 12월 14일 미국 시장 기준은 2019년 12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ETN 시황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주가 지수입니다. 미국 다우삼식,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100, 유로스탁스 50, 일본 선진국, 중국 A50, 중국 CSI 300, 중국 홍콩 H, 러시아, 인도, 멕시코, 라틴, 이머징 마켓, 한국 코스피, 한국 IT, 한국 코스닥은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여전히 가장 상승 기조가 강한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특히 한국 코스닥까지 1등급으로 나왔나요? 한국 코스피, 한국 IT도 1등급이고 특히 한국 IT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세계 챔피언급 상승을 갖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한국 에너지학은 2등급입니다.
미국 빅스 공포지수죠. 쪽박 패턴 5등급 하락 추세입니다. 글로벌 증시에는 축벽 현상입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원유 니켈이 1등급 상승됩니다. 특히 니켈이 인도네시아의 그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정부의 그 수출 금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마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전략 자원인 니켈을 갖고 수출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그 3-4달에 걸쳐 조정을 받던 니켈이 일제히 좀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쪽박 패턴에 있다가 최근에 1등급 올라온 게 인상적입니다. 구리, 아연, 팔라딘, 금은 2등급입니다. 팔라딘이 오랜만에 조정을 겪었네요. 지금 계속 한 달 내내 1등급을 유지하다가 2등급으로 내려왔는데 아직 상승 기조가 꺾인 것은 아닌데 이게 뭐 상승 추세에서 이탈할지 아니면 다시 1등급으로 올라갈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은은 중립입니다. 천연가스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까 니켈하고 틀린 것이 장기 하락 국면의 종목이기 때문에 별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천연가스 수입이 들어가 있다면 한번 도약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빠져 있다면 상승이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 국채는 3등급 중립입니다. 달러 지수, 쪽박 패턴으로 빠졌죠. 이 달러 지수는 이렇게 쪽박 패턴으로 빠지고 이러면 원자재 가격이 일단 달러로 표시해 상승하고, 특히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자국 통화 가치를 높여서 또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를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달러와 엔이 5등급 쪽박 패턴 상승입니다. 이게 한 2-3일 전만 해도 1등급이었는데 이렇게 쪽박 패턴이 떨어졌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고, 한국 코스피, 한국 코스닥, 특히 한국 IT가 어마어마한 외국인들이 상승을 막 폭풍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증표를 나타내겠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승고로 중이지만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상승 기조를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의 확실한 타결 내용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원자재에서 니켈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출 금지로 인해서 바닥 탈출을 하면서 1등급 상승을 추진했고, 특히 한국의 원화 가치가 대폭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의 폭풍 매수를 갖고 불러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고, 2017년처럼 한국이 향후 한 1-2년간 폭풍 상승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